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거론된다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이러한 구역에 대한 투자는 아주 신중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가급적 투자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던 사업 계획보다 훨씬 늦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사업을 빨리 진행하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좌우되는 속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면 하루빨리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었던 조합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에 가보면 조합 설립 비리, 조합 설립은 무효다, 비리조합장은 물러가라 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적혀있는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느 사업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현수막이 걸려있으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괜히 무섭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실제로 해당 사업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사업이 잘 진행될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금액이 주위 시세에 비해서 낮게 나오면 조합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해당 사업의 개발 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주위 시세에 비해서는 낮게 나온 경우가 많고요. 절대적인 평가액의 수준보다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인 가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만 잘 유지가 되었다면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문제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형청산을 받을 예정인데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기존에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장 해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합장이 해임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사업성이 좋고 사업 규모가 큰 구역일수록 더욱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감정평가의 문제보다는 좀 더 중대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사업이 무산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조합장이 실제로 해임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만약 조합장이 해임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합장이 교체됨에 따라서 사업 절차는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공사 해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공사가 공사비를 과다하게 증액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존 시공사를 해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공사 재선정은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 해임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조건, 조합원들에게 했던 약속이나 혜택, 자금 지원 등을 새로운 시공사와 다시 조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기존에 계약했던 시공사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원래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이었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진 않겠지만 시공사 관련 분쟁 때문에 사업성이 기존에 비해서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합 설립 무효는 정말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조합 설립 무효가 거론된다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 설립 무효에 관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이러한 구역에 대한 투자는 아주 신중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기존 집행부에 반대하는 세력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겨나서 사업 진행에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조합 설립 무효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다면 가급적 투자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례로 경기도에 소재하는 모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인가 무효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되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었지만 이 소송 때문에 해당 사업은 2년 이상 발이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비상대책위원회가 패소한다면 그나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비상대책위원회가 승소해서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된다면 그동안 진행된 사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조합을 설립한다고 해도 몇 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합 설립 무효는 절대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이라면 조합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셔서 함께 잘 이겨나가셔야 하고요. 이런 구역에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주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제나 리스크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업 무산 가능성을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투자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특히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